반갑습니다. 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오늘 장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종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결국 삼성전자 20만 원이 무너졌습니다. 종가가 20만 원 위에서 끝났느냐 아래에서 끝났느냐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장중 18만 9,200원까지 밀리면서 그동안 심리적인 지지선 역할을 하던 20만 원이 실제로 깨졌다는 것. 그리고 오전에는 23만 4천 원까지 올랐던 주가가 단 몇 시간 만에 18만 원대로 뒤집혔다는 것. 오늘은 이 두 가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까지 밀렸는지, 지금 나온 저점 반등을 믿어도 되는지, 그리고 내일은 어떤 가격과 신호를 확인한 뒤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실 때 조금이라도 도움되시라고 제가 따로 준비해둔 자료도 함께 말씀드릴 건데요. 지금 손실이 커져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반등이 나와도 언제까지 가져가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운 분들은 오늘 대응 내용과 함께 마지막 자료까지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는 22만 6,500원에 출발했습니다. 오전에는 23만 4천 원까지 올라왔고요. 전날 종가보다 6% 넘게 오르면서 이제 급락이 진정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23만 원대에서 매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결국 18만 9,200원까지 밀렸습니다. 오늘 고점과 저점의 차이만 4만 4,800원입니다. 장중 거래대금도 9조 원에 넘어설 정도로 엄청난 물량이 부딪혔습니다. 아침에 23만 원대를 보고 조금 안심하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제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은 어느 정도 되돌려 주겠지. 이제는 추가 하락보다 반등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만한 출발이었어요. 그런데 오전 상승을 전부 반납한 것도 모자라 20만 원까지 깨버렸습니다. 사람 마음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움직임이 바로 이런 겁니다. 7월 7일 삼성전자 30만 원이 무너졌을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도 삼성전자인데 30만 원 아래에서는 버텨주겠지. 조금만 기다리면 다시 올라오겠지. 그런데 불과 3주 정도 만에 20만 원까지 무너졌습니다. 30만 원에서 버텼던 분들 입장에서는 주가가 3분의 1 가까이 사라지는 과정을 그대로 지켜본 겁니다. 계좌를 열어보기가 겁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보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혹시 더 떨어졌나 싶어서 다시 확인하게 되고요. 막상 가격을 보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아니면 이렇게 많이 떨어졌을 때 더 사야 하나, 머릿속에서는 계속 생각이 도는데 손은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이 가장 답답한 것도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그래도 18만 원대에서 다시 20만 원 부분까지 올라와 준 건 그나마 다행입니다. 하루라도 이렇게 저점에서 반등해 주니까 막혀있던 숨통이 아주 조금이나마 트이는데요. 물론 오전 고점과 그동안의 하락을 생각하면 아직 한참 부족합니다. 그래도 계속 밀리기만 하던 주가가 일단 멈춰서 올라와 줬다는 것만으로 마음이 조금 놓이셨을 겁니다. 다만 이 반등만 보고 하락이 끝났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 전체도 정상적인 장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오전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불과 1분 차이로 발동했고요. 낮 12시 19분에는 코스닥에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습니다. 이어서 낮 12시 32분에는 코스피까지 멈췄습니다. 두 시장 모두 주식 거래가 20분 동안 강제로 중단된 겁니다. 코스피는 오전 6,200선을 넘겼다가 장중 5,260선까지 밀렸습니다. 하루 안에서 지수가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움직인 겁니다. 거래가 재개된 뒤에는 다시 5,500선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삼성전자도 18만 9,200원을 찍은 뒤 20만 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서킷 브레이커 이후 저가 매수 자금이 일부 들어온 건 맞지만 매도 압력이 완전히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했다는 사실만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시장 안정장치는 매도를 없애주는 장치가 아니에요. 잠시 거래를 멈추고 투자자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는 장치입니다. 결국 거래가 다시 시작된 뒤 외국인이 현물을 사기 시작했는지, 프로그램 매수가 종가까지 남았는지, 반도체 종목들이 함께 올라왔는지를 봐야 합니다. 오늘처럼 시장이 두 번이나 멈춘 날에는 무엇이 발동했느냐보다 그 이후 어떻게 대응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자, 결국 터질 게 터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터진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 주가 위에 너무 높게 쌓여있던 기대와 레버리지, 그리고 한쪽으로 몰린 수급이 터진 겁니다. 올라갈 때는 모두가 같은 방향을 바라봤는데 방향이 꺾이자 빠져나가려는 출구도 하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주가가 오를 때는 이런 구조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이 커진다, 고대여폰 메모리 수요가 늘어난다, 메모리 가격이 계속 오른다,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니까 조금 비싸도 더 오를 것 같고 조정이 나와도 금방 회복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느껴집니다. 그런데 기대가 가격에 너무 많이 들어간 상태에서는 좋은 뉴스가 나오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시장이 미리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내용이 나와야 주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약 171조 원, 영업이익은 약 89조 4천억 원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회사 실적이 갑자기 무너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주가는 잠정 실적 발표 이후 계속 밀렸습니다. 좋은 실적이 나왔다는 사실보다 그 실적이 높아진 시장의 기대를 얼마나 넘어섰는지가 더 중요해진 겁니다. 오늘 실적을 발표한 SK하이닉스도 비슷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요. HBM과 서버용 D램, 기업용 SSD 수요도 여전히 강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오히려 크게 밀렸습니다. 회사가 못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미리 기다렸던 숫자가 이미 너무 높았던 겁니다. 이 장면은 내일 삼성전자 실적을 볼 때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반도체 수요가 있느냐 없느냐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그 수요가 앞으로 얼마나 더 커질 수 있는지, 높은 메모리 가격과 이익률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는지, 설비 투자를 늘린 뒤에도 공급 과잉 없이 수익성을 지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 삼성전자가 좋은 숫자를 발표하더라도 기존 기대를 넘어서는 설명이 없다면 매물이 다시 나올 수 있습니다. 수급도 함께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어제 외국인이 650만 주 넘게 순매도했고요. 기관도 함께 물량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장중 외국계 창구에서 매수 물량이 잡혔지만 이건 외국인 전체의 최종 순매수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거래원 추정치는 장중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장이 끝난 뒤 확정 수급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선물만 샀는지 현물까지 함께 샀는지도 구분해야 하고요. 여기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까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삼성전자의 하루 등락률을 2배 가까이 따라갑니다. 오를 때는 수익이 빠르게 커지지만 떨어질 때는 손실도 훨씬 빠르게 커져요. 그리고 매일 정해진 배율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움직이면 보유 물량을 다시 조정해야 합니다. 변동성이 커질수록 장 마감 부근의 리밸런싱 주문과 위험을 줄이려는 매매가 겹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너무 커졌습니다. 두 종목이 밀리면 코스피가 떨어지고요. 코스피가 떨어지면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이 다시 주식을 줄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또 밀리게 됩니다. 종목 하락이 지수 하락을 만들고 지수 하락이 다시 종목 매도를 부르는 구조가 생긴 겁니다. 오늘처럼 시장 전체가 공포에 빠지면 좋은 기업 하나의 실적만으로 이 고리를 끊기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도대체 뭐 했냐? 이 정도면 무능한 것 아니냐? 오늘 계좌가 무너지는 걸 지켜본 분들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이렇게 변동성이 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왜 허용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제도를 열어준 뒤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하루 등락률을 2배로 따라가는 상품들이 국내에 출시됐습니다. 출시 당시 16개 상품의 시가총액은 약 4조 4천억 원이었고요. 그 규모가 한 달 반 만에 11조 9천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주가가 오르니까 더 빨리 수익을 내고 싶은 돈이 레버리지 쪽으로 한꺼번에 몰린 겁니다. 문제는 올라갈 때 커진 상품이 내려갈 때는 반대 방향의 충격도 키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국도 뒤늦게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신규 상장과 광고를 중단하고 기본 예탁금을 현금 3천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고요. 괴리율 관리와 투자자 교육도 강화했습니다. 매매 단위를 한 좌에서 20좌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금융위원장이 운용사들의 장 마감 직전 몰리는 리밸런싱 주문을 나눠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당국도 종가 부근에 집중되는 매매가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인정한 셈입니다. 정부가 삼성전자 주가를 올려줘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오늘 폭락을 정부 하나의 책임으로 몰아가서도 안 되고요. 하지만 이미 변동성이 큰 반도체 대장주에 레버리지를 얹어놓고 상품 규모가 빠르게 불어난 뒤에야 안전장치를 강화한 순서가 적절했는지는 분명 따져봐야 합니다. 사고가 커지기 전에 막았어야 할 위험을 투자자들이 먼저 손실로 확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급락의 원인이 정부와 레버리지 상품 하나뿐이라고 말하면 그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높아진 반도체 기대와 차익 실현 물량이 먼저 있었고요. 외국인의 매도와 시장 전체의 공포가 겹쳤습니다. 여기에 레버리지와 리밸런싱이 움직임을 더 빠르고 거칠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겹친 결과로 봐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 책임만 따지고 있는 동안 내 계좌의 손실이 멈춰주는 건 아닙니다. 화가 나는 것과 대응하는 건 따로 봐야 해요. 정부가 잘했는지
회복했는지 못했는지는 나중에도 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 19만 원을 지키는지 20만 원을 다시 회복하는지는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결국 내 계좌를 지키는 건 오늘의 분노가 아니라 내일 움직일 대응 기준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구분해야 할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무너진 것과 삼성전자 사업이 무너진 건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메모리 수요는 여전히 살아있고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HBM4 상업 출하를 시작했고 올해 고대역폭 메모리 매출을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오늘 18만 원대를 봤다고 회사의 장기 전망까지 하루 만에 사라진 건 아닙니다. 다만 좋은 회사라는 이유만으로 내일 곧바로 반등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삼성전자의 2분기 합정 실적과 컨퍼런스 콜이 예정돼 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의 큰 숫자는 이미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시장이 궁금해하는 건 영업이익이 몇 조 원이냐가 아닙니다. 그 이익이 어느 사업에서 나왔고 3분기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느냐입니다. 내일은 전체 숫자보다 사업부별 내용이 주가를 움직일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건 DS 부문입니다. 메모리 사업이 실제로 얼마를 벌었는지, D램과 램드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이익으로 연결됐는지 봐야 합니다. HBM4 물량이 하반기에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는지도 들어야 하고요. 공급을 시작했다는 사실보다 어느 고객에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수율과 수익성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HBM4E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는 주요 고객에게 12단 샘플을 보냈지만 샘플을 보낸 것과 고객 인증을 끝내고 대량 양산하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일은 인증과 양산 일정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에 파운드리 이나노 공정의 수율과 외부 고객 확대, 적자 축소 계획도 중요하고요. 늘어난 설비 투자가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변수는 삼성전자 실적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에는 미국 FOMC 결정문이 나옵니다. 새벽 3시 30분에는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고요.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금리가 오를 것이다, 내릴 것이다 미리 단정하면 안 됩니다. 결정문 이후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 나스닥과 반도체주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일은 확인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새벽 3시 미국 시장의 반응을 보고요. 그 다음 오전 9시 삼성전자의 첫 가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오전 10시 합정 실적과 컨퍼런스 콜이 끝난 뒤에도 주가가 회복한 가격을 지킬 수 있는지 보는 겁니다. 내일 9시에 잠깐 빨간불이 들어오는 것보다 오전 10시 이후에도 그 빨간불이 남아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현재 가장 가능성을 높게 보는 흐름은 시초가부터 곧바로 급반등해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은 아닙니다. 오늘 낙폭이 컸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오전에 반등하더라도 실적 발표를 전후로 매물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도 23만 4천 원까지 올라갔다가 18만 원대로 밀렸잖아요. 그래서 내일도 얼마나 높이 출발하느냐보다 반등한 가격을 얼마나 오래 지키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종가보다 중요한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20만 원 위에서 마감했다고 해서 무너졌던 지지선이 곧바로 복구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20만 원 아래에서 끝났다고 해서 내일 반등 가능성까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일 오전 10시 발표가 끝난 뒤 시장이 어느 가격을 선택하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 종가는 내일 확인할 출발점이지 이번 하락의 결론이 아닙니다. 내일 첫 번째 기준은 19만 원입니다. 정확하게는 오늘 저점인 18만 9,200원과 19만 원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이 구간을 지키면서 저점을 높여야 추가 하락을 막아낼 수 있어요. 반대로 거래량이 다시 커지면서 19만 원 아래로 밀리면 새로운 가격을 찾는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는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바닥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20만 원입니다. 오늘 실제로 무너졌던 심리선을 시장이 다시 되찾을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내일 잠깐 20만 원을 찍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오전 10시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이 끝난 뒤에도 20만 원 위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거래량을 동반해 20만 원을 회복한 뒤 눌림에서도 지켜야 반등의 질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22만 원입니다. 이 가격은 전날 종가이면서 오늘 하락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기준입니다. 20만 원을 회복하는 건 급락 뒤 숨을 돌리는 것이고요.
있고요. 22만 원까지 되찾아야 오늘 빠져나간 자금 일부가 다시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22만 6,500원과 23만 4천 원에는 오늘 물린 매물이 많기 때문에 상당한 저항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일 강한 흐름이 나오려면 조건이 분명합니다. 새벽 FOMC 이후 미국 국채금리와 달러가 안정되고 미국 반도체주가 버텨줘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19만 원을 지킨 채 20만 원 위로 올라와야 하고요. 오전 10시 삼성전자 발표가 끝난 주에도 20만 원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 외국인 현물 매수와 프로그램 매수가 함께 들어오고 코스피가 5,500선을 유지한다면 22만 원을 향한 추가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19만 원은 지키지만 20만 원을 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추가 폭락이 바로 나온다는 뜻도 아니고 바닥을 확인했다는 뜻도 아닙니다. 오늘 쏟아진 물량을 19만 원과 20만 원 사이에서 소화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오전에는 올랐다가 오후에는 다시 밀리는 움직임이 반복될 수 있어요. 이때는 방향을 서둘러 정하기보다 거래량이 줄면서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는지 확인하는 게 먼저입니다. 가장 약한 흐름은 오늘 저점과 19만 원을 거래량과 함께 다시 깨는 경우입니다. 코스피도 5,300선 아래에서 저점을 계속 낮추고 외국인이 현물과 선물을 함께 판다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 콜에서 HBM 공급과 파운드리 개선, 3분기 전망이 모호하게 나오면 실망 매물이 붙을 수도 있고요. 이 구간에서는 18만 원이나 17만 원 같은 새로운 바닥을 억지로 찍을 필요가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가격을 맞추려 하지 말고 저점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봐야 합니다. 평단이 낮고 아직 수익이 남아있는 분들은 보유 물량을 전부 같은 성격으로 보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의 장기 성장을 보고 가져갈 물량과 시장 흐름에 따라 대응할 물량을 나눠볼 필요가 있어요. 회사를 믿는 것과 수익이 사라지는 걸 아무 기준 없이 바라보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내 계좌에 플러스가 찍혀도 언제 팔지 모르면 다음날 다시 내려가서 손대기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내일 반등이 나온다면 20만 원과 22만 원에서 수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셔야 합니다. 최근 높은 가격에서 매수한 분들은 본전만 바라보면 대응이 더 어려워집니다. 시장은 내가 얼마에 샀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지 못합니다. 25만 원에 샀다고 해서 주가가 곧바로 25만 원까지 올라와 주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은 본전보다 19만 원 방어, 20만 원 회복, 22만 원 재진입이라는 순서를 먼저 봐야 합니다. 주가가 이 순서를 통과하지 못하면 기다리는 이유와 비중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크거나 레버리지 상품을 들고 있는 분들은 회사 전망보다 계좌 충격부터 봐야 합니다. 현금이 전혀 없는 계좌는 반등이 나와도 움직일 수 있는 선택지가 부족합니다. 특히 레버리지 상품은 주가가 크게 오르내리면 삼성전자가 원래 가격으로 돌아와도 손실이 남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가 언젠가 회복할 거라는 믿음만으로 레버리지 상품까지 같은 기간 버티면 안 됩니다. 내일 갭반등이 나와도 20만 원을 지키지 못한다면 비중을 어떻게 정상화할지 기준부터 정해두셔야 합니다. 현금을 들고 새로 들어갈 자리를 보고 있는 분들도 시초가부터 서두르지 마세요. 내일은 새벽 미국 시장과 오전 삼성전자 실적이 연달아 겹치는 날입니다. 오전 9시 첫 가격만 보고 들어가는 건 분석이라기보다 이벤트에 베팅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적어도 첫 변동이 진정되는지 오전 10시 발표 뒤 20만 원을 지키는지 확인한 다음 나눠서 판단해야 합니다. 첫 반등을 놓치는 것보다 또 한 번 잘못된 바닥을 잡는 게 계좌에는 더 아픕니다. 자, 결국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는 좋은 종목을 몰라서 손실을 보는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요. 반도체와 AI 시장이 성장한다는 뉴스도 매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기다려야 하고 어느 가격에서는 비중을 살펴야 하며 어떤 신호가 나오면 다시 관심을 높여야 하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내가 주식 초보자라서도 아니고요. 남들보다 정보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정보를 실제 대응 타이밍으로 연결해주는 기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과 연결해서 제가 좀 준비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자료 이름은 돈 버는 타이밍입니다. 이 자료는 지금 당장 어떤 종목을 사라 이런 종목을 찍어 놓은 자료가 아닙니다. 어떤 기업이 무엇으로 돈을 벌고 있는지, 최근 실적이 왜 달라졌는지, 회사가 앞으로 어느 사업에 돈을 쓰려고 하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이어지려면 앞으로 어떤 숫자가 나와야 하는지도 함께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삼성전자라면 전체 영업이익 한 줄만 보는 게 아니고요. 메모리 가격과 출하량, HBM 수율과 고객사, 파운드리 적자와 설비 투자가 어떤 순서로 바뀌어야 하는지 보는 겁니다. 삼성전자에서 시작된 돈이
부분이 서버용 D램과 기업용 SSD로 가는지, 장비와 후공정, 기판과 MLCC로 퍼지는지도 함께 살펴볼 수 있고요.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전력 인프라와 냉각 장비까지 이어지는 흐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종목의 주가만 바라보다가 그 다음 돈길을 놓치지 않도록 시장을 넓게 보는 기준을 담았습니다. 실적이 좋다는 뉴스를 보고 들어갔는데 발표 당일 주가가 빠져 당황했던 분들, 계좌에 플러스가 찍혀도 언제 수익을 지켜야 할지 몰라 바라만 보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갔던 분들, 회사는 믿지만 어느 가격까지 기다리고 어떤 변화가 나타나면 비중을 살펴야 할지 막막했던 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료를 통해 기업과 시장을 판단하는 기준을 먼저 잡고요. 그 이후 시시각각 달라지는 돈의 방향과 대응 시점은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에서 이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일만 해도 새벽 FOMC와 미국 반도체주, 오전 9시 시초가, 오전 10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선물만 잠깐 사고 빠지는지, 현물까지 같이 사는지도 봐야 하고요. 삼성전자에서 빠져나온 돈이 시장 밖으로 나가는지, 장비와 후공정, 기판과 전력 인프라 주도주로 옮겨가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바쁜 본업 속에서 이 흐름을 혼자 실시간으로 따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변화가 나타났을 때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연결해 둔 겁니다. 특히 오늘처럼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한 장에서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장치가 발동했느냐보다 거래가 다시 시작된 뒤 돈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고 내 종목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뉴스에서 반등 이유를 설명해 줄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주가는 먼저 움직인 뒤일 수 있습니다. 다 떨어진 다음 공포를 확인하거나 다 오른 다음 반등 소식을 듣지 마시고요.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을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고 내 계좌 상황에 맞춰 대응하셔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간단하게 신청하실 수 있고요. 다른 채널들처럼 신청한 뒤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며칠 뒤 연락을 받아야 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청을 마치는 순간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먼저 내 종목을 판단할 기준부터 확인하고 이후 달라지는 수급과 대응 타이밍은 알림센터를 통해 이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 3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20만 원이 무너진 건 삼성전자의 사업이 하루 만에 무너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너무 높아진 기대와 한쪽으로 몰린 수급, 레버리지 구조와 시장 전체의 공포가 한꺼번에 겹친 결과입니다. 둘째, 내일은 오늘 저점인 18만 9,200원과 19만 원 방어, 20만 원 안착, 22만 원 회복을 순서대로 봐야 합니다. 셋째, 새벽 FOMC와 오전 9시 첫 가격, 오전 10시 삼성전자 발표 이후의 움직임까지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계절을 보고 겁이 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공포 때문에 전부 던지는 것도,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더 사는 것도 정답은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건 아무 기준 없이 매일을 맞는 겁니다. 오늘 종가가 어디에서 끝났는지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내일 시장이 20만 원을 다시 지켜낼 힘이 있는지 차분하게 확인하고 대응하시길 바랍니다.